다음에 쉽게 쓰여진 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동주 시인은요,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에요. 자, 그러면 윤동주 시에서는 대부분 자아를 성찰하는 내용이 많이 드러나는데, 이 자아 성찰의 내용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면 자아를 분열시켜서 많이 드러내요. 자, 그러면 자아를 분열시킨다는 거는 어떻게 분열을 시키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 자아와 그리고 시대 현실에 저항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이상적 자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현실적 자아는 현실에 조금 안주하려고 하는,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자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상적 자아는 순수한 가치를 가지고 시대 현실에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자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에서도 자아 성찰의 내용이 드러날 거고, 그거를 자아 분열을 통해서 나타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1년부터 한번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삭거려. 그러면 우리 여기 밤비에다가 밑줄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어에서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는데 어떤 배경을 의미할 거냐면 첫 번째는 밤, 즉 어두운 현실, 절망적 현실을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두운 현실을 의미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밤에 비가 오면 사람이 좀 센치해지잖아요. 이제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화자는 자아성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아성찰의 시간으로도 볼 수 있어요. 어두운 현실이자 그리고 자아성찰의 시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삭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러면 우리 여기도 밑줄 그을게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에서는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화자는 남의 나라에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윤동주가 일본에서 유학하던 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본에서 유학 중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육첩방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식 다다미방인데 사이즈가 꽤 작은 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작은 방을 통해서 화자는 그만큼 암담하고 억눌리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암담하고 억눌리는 그런 상황이다. 좁은 방이니까요. 암담하고 억눌리는 상황, 즉 구속하는 시대 상황을 드러냅니다. 구속하는 시대 상황을 지금 1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지금 1년에서는 전체적으로 화자가 현실을 인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렇게 어두운 현실이고, 나의 지금 있는 공간은 내가 일본에서 유학 중인데 바로 구속하는 시대 현실이다 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연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자, 그러면 슬픈 천명에다가 형광펜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슬픈 천명이라고 하는 거는 시인이라는 자신의 직업을 슬픈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시인이라는 직업이 슬픈 운명인 건지 우리 옆에다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시인이라는 사람은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밖으로 나가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슬픈 천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는 시인은 실천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글을 쓰고 시를 쓰는 언어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실천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화자가 이렇게 현실을 인식했지만, 그래서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은 시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표현한 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화자의 한계를 표현한 말이다. 자신의 직업은 시인이기 때문에 시인이라는 직업은 실천적 행동보다는 언어를 다루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한계를 슬프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시인이라는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성찰 시작이에요. 3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서, 자, 그러면 학비 봉투를 보내주시는 분은 가족, 부모겠죠. 그래서 땀내와 사랑내는 가족의 사랑이 드러나는 시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가족의 사랑이 담긴 그 학비 봉투를 받아서 대학 노트를 끼고, 아까 일본에서 유학 중이라고 했어요.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늙은 교수의 강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교수가 늙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교수의 늙은 강의, 즉 낡은 강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현실은 지금 일제강점기 상황인데 일본에서 듣는 이 강의의 내용은 시대 현실과 관련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우리 아래다가 좀 적어보자면 시대 현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강의의 내용입니다. 시대 현실과 관련이 없는 강의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화자로서는 어떤 감정이 들 거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될까? 라는 그런 감정이 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화자는 회의감이 들 거예요. 회의감. 내가 이래도 될까?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 자, 그러면 우리 지금 3년 4연을 조금 연결을 해볼게요. 3년 4연 연결. 자, 그러면 지금 이 3년과 4연에서는 시간이 되면 대학으로 가고 또 시간이 되면 강의를 들으러 가고 이런 화자의 무기력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력함 드러나고,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렇게 자기가 지금 강의 들을 시간이면 강의 들으러 가고 이런 모습 자체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연을 봅시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자, 그러면 우리 오연도 옆에다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신의 동무들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왜 잃어버린 건지 일단 첫 번째로 해석해볼 수 있는 거는 자기와 뜻을 같이 했던 순수한 가치를 가졌던 그 동무들이 일제 탄압에 의해서 다 죽음을 당했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제 탄압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그 뜻을 같이 했던 순수한 가치를 가졌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전향을 했다, 변절을 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순수한 가치를 잃어버렸다, 즉 변절을 하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유견으로 가봅시다. 나는 무을 바라서,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나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나는 아까 자아 분열한다고 했잖아요.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로.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나는 바로 현실적 자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요 나에다가 세모 표시를 할게요. 여기서 나는 현실적 자아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현실적 자아인 나는 뭘 바래서 나는 다만 자 그러면 여기 나도 세모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그러면 침전에다가 밑줄 그어볼게요. 침전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로 땅으로 점점 꺼져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하강적 이미지가 사용됩니다. 하강적 이미지. 자 그러면 우리 무기력하고 무력할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몸이 축 처지잖아요. 그거를 지금 침전한다 라고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화자의 무기력함을 침전이라는 하강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문을 통해서 화자는 자아 성찰하는 중이죠.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생은 시대의 현실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선의 우리 민족들 인생은 참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여기다가 형광펜 쳐볼까요? 윤동주는요 자신의 시에서 자신에 대한 감정을 부끄럽다로 많이 표현해요. 자아를 분열한다고 했잖아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도요 연결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시대 현실은 살기 어려워요. 근데 자신의 시가 쉽게 써져요. 현실과 자신 간에 동떨어진 모습이 드러납니다. 즉 괴리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현실과 자아 간의 괴리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활륜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삭거리는데 자, 그러면 요 8년은요 1년 내용을 반복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옆에다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1년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1년의 내용을 반복하는데 잘 들여다보시면요 아예 똑같지 않고 행을 뒤집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변화시켜서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변주시키고 있는 겁니다. 변화시켜서 반복하는 거 변주예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를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시행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 쓴 이유가 있어요. 1년에서는 현실을 인식하는 부분이었죠. 그 현실 인식을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겠다. 현실을 즉 재인식하겠다. 이 8년에서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는요 시상의 전환이 드러나요. 시상의 전환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상의 전환으로 화자는 뒤집어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즉 현실을 재인식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현실 재인식하고 내용이 좀 달라져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등불을 밝혀 우리 여기 전체 형광펜을 먼저 치고 볼게요.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몰고 자 그러면 우리 등불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볼게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등불은 굉장히 희망 같은 존재일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의미할 거예요. 희망. 자 그러면 이 등불 희망 어떤 걸 또 의미할 거냐면요. 시대현실에 저항하려는 시대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요. 희망 그리고 저항 극복의 의지.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둠은 우리 1년에 봤던 그 밤이랑 같은 시어예요. 어두운 현실, 암담한 현실을 의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둠은 어두운 현실 즉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자 그러면 시대처럼에다가 밑줄 그어볼까요? 뭐뭐처럼이니까 지규법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시대처럼 온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시대는 항상 와요. 그쵸? 자, 그래서 시대처럼 온다는 거는 그만큼 반드시 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올 그 아침을 기다리는. 자, 그러면 아침 동그라미 표시예요. 반드시 올 것. 바로 반드시 올 광복. 새로운 세계. 를 의미합니다. 자, 반드시 올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그러면 이 최후의 나는 바로 저항과 극복의 의지를 가지고 어둠을 내몰 그 자아잖아요. 즉 이상적 자아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예요. 자, 그러면 최후의 나는 바로 이상적 자아이다. 희망을 가지고 있고 저항과 극복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상적 자아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손을 내미는 자아가 바로 이상적 자아예요. 그래서 이상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에게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자, 그러면 악수 우리 여기다가 형광펜 쳐볼게요. 최초의 악수. 악수를 한다는 거는 애들이 싸웠을 때 선생님들이 너 쟤네랑 빨리 악수해 이렇게 하잖아요. 악수를 한다는 거는 화해를 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우리 아래다가 좀 적어보자면 자아 간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상적 자아랑 그리고 현실적 자아의 내적 갈등이 있었는데 자아 간의 화해를 하는 거 그리고 내적 갈등이 해소되면서 시상이 마무리되는 모습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지금 쭉 전체적으로 내용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조금 중요한 내용 같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주제까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중요한 내용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시에서는 대립적 이미지가 쓰입니다. 대립적 이미지. 자, 그러면 이 대립적 이미지를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요. 어둠을 드러내는 시어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모 표시를 할게요. 어둠을 드러내는 시어들과 그리고 밝음을 드러내는 시어들. 밝음을 드러내는 시어들 이렇게 대립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둠을 나타내는 시어들 어떤 게 있었냐면요. 1년에서 밤비 1년에 드러나는 밤비라고 하는 시어 그리고 1년에 나타나는 육첩방이라고 하는 시어 이 시어도 마찬가지 좁고 암담한 그런 방이었기 때문에 어둠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구연에서 나왔던 어둠이라고 하는 시어 이렇게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밝음을 나타내는 시어는 구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등불이라고 하는 시어와 그리고 아침이라고 하는 시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이 시의 주제를 조금 볼까요? 자, 이 시의 주제를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 어두운 현실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고뇌 그리고 화자가 자아성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운 현실 속 고뇌와 자아성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쉽게 씌어진 시도 내용 다 보았어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